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자율성 욕구를 존중하는 방법은요, 첫 번째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. 자,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,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요, 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라는 주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즉, 내 인생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나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사람, 즉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사람이 나를 진정한 사람으로, 개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을 느낍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. 그러면 자율성을 존중해주면 학생이 좋아하는 것만 허용해 줘야 되나요? 좋아하는 것만 시켜야 되나요? 네, 그렇지 않습니다. 인생에는 좋아하는 일만 절대 할 수가 없죠. 규칙이나 규범 등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. 특히 이런 제도권 안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더욱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그런 자유를 인정받으면 그 과제에 훨씬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가능한 한 많이 줘야 되는 것이죠. 어떤 학습 목표가 있더라도 그 학습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. 또 학생을 상담할 때도 어떤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을 때도 그 우울감을 수용해주고 그 우울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내담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. 가능한 한 선택권을 많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. 그런데 앞서서 첫 번째 선택권을 준다라고 할 때 좀 불안불안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렇게 다 허용해 주면 어떡하죠? 네, 여기에 대한 방법입니다. 자,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. 이제 그런 일에서 우리가 선택권을 주지만 이 선택권을 줄 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떤 변화나 하기 싫은 일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, 그리고 세 번째, 이런 선택권이나 해야 하는 일을 설명할 때 통제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것입니다. 아마 우리 현장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다 1번과 2번은 잘 하실 거예요. 자, 그런데 3번, 통제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선택하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결국 1번과 2번을 했는데 학생이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면 그래도 해야지,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통제하고 압박하고 싶으실 겁니다.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의, 학생들의 그런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감정에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. 우리 사람에게는요,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말하면 경험하지 못할 감정, 나쁜 감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. 어떤 감정이든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. 우울감을 느끼면 우울하면 안 돼,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라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. 하지만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. 그 감정을 우선은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.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는 같이 대화로, 이야기로 풀어나가시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율성의 욕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칭찬과 지지와 격려라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 격려를 할 때는요, 이 보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보상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을 인정한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, 자율성의 욕구를 존중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. 그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, 또 그 결정의 제약 요인은 무엇인지, 또 그 결정을 하기까지 학생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. 한계 설정입니다. 적절한 선에서 이 자율성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이 한계 설정이 더 도움이 되는데요. 한계 설정은
오히려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 안에서, 공간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이런 한계 설정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무조건 네 마음대로 해, 자유롭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안에서 네가 충분히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. 그래서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한계를 정해 주시고 학생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또 그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런 한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선택권을 제공해주면 학생들이 보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선택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됩니다.